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03페이지, 페이지 203페이지, 자, 방수 및 방석 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및 방석 공사. 자, 방수 및 방석 공사는 기본 두 문제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두 문제.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자, 그러면 이 방수 방석 공사는 사실 그죠, 아파트에 오래 살게 된, 건물 오게 된 누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있죠, 세대와 세대 사이 층간소에 누수가 되면 막 분쟁이 심합니다. 맞아요? 밑에 집은 건쳐 올라가고 윗집은 안 건쳐주고 막 있죠. 우리 때문에 아니다 막 이랬고 발뺌하고 막 이럽니다. 자, 그래서 형님들 보통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입주할 때 있죠, 또는 내가 집을 옮겨갈 때 화장실 밑에만 확인하지 말고 들어가서 확인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이렇게 들으면 네모로 딱 돼 있어요. 그 들으면 안이 보여요. 하나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들어보면 안이 콘크리트가 보입니다. 콘크리트가 건조돼 있으면 누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색깔이 진한 색깔이 보이더라도 그러면 누수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판별 내리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거의 확인 안 하고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명해 주면요 100% 매매가 되잖아요. 내가 쫙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 안 해줍니다. 제가 한번 괜히 설명해 줘가지고 매매돼,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다가 이제 절대로 이야기 안 해줍니다. 와도 그 전에 여기 왜 좋은가 쫙 이야기 해주는데 요새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야기 해주면 내가 이사 가야 돼. 또 이사 가면 이사 비용이 들죠. 그래서 난 조용히 요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및 방석 공사. 그래서 일단 재료에 따른 방수 공사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시험에 내버렸어. 재료에 따른 방수 종류 있죠. 이건 냈기 때문에 외우지 말아요. 낸 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종류는 한 번 내지 자주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용어 정리에 멤브레인 방수라는 게 나와요. 멤브레인 방수. 멤브레인 방수를 다른 말로 피막 방수라고도 합니다. 피막 방수. 자, 불침투성의 얇은 막을 이용하는 게, 얇은 막을,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다 멤브레인 방수라고 해요. 그럼 얇은 불침수층을 뭘로 하는가 하면, 자, 아스팔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는요, 여기에 방수지를 적을 깔게 됩니다. 나중에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을 깔거든. 시커멓게 돼 있어요.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을 보통 가지고 해. 아스팔트 루핑. 그래서 얘가 얇은 막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비닐종이 굉장히 두껍게 된 게 탄력성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시커먼 거 까는 거 보셨습니다. 폭이 1m 되고 툭 깔아요. 공사할 때 보면. 그래서 이 아스팔트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있어요. 시트 방수. 그럼 이거는 아스팔트 방수가 보통 8층, 10층, 12층 이렇게 공사해요. 방수층을. 너무 복잡한 거야, 공사하기가. 그래서 간편하게 시트지 한 장 딱 부착해서 공사하자, 이거. 간편하게. 그래서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이 시트지 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고분자개 시트 방수. 고분자개 시트 방수. 자, 이거는 요새 최근에 어디 하는가 하면 이 방수. 이것이
요새 아파트 옥상을 정원화하는 데 있죠. 옛날에는 옥상이 고물 창고였잖아요. 뭐 맞아요? 오만 더러운 거 못 쓰는 거 다 갖다 얹었는데 요새는 옥상을 정원화 하잖아요. 맞죠? 고급 아파트는 옥상 정원화 하잖아. 자기 아파트가 좀 좋은 아파트인지 나쁜 아파트는 옥상 정원화가 있는지 보면 돼. 고급 아파트 옥상 정원을 하면요, 나무를 심잖아. 그럼 나무 뿌리가 웬만한 건 다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콘크리트, 파이도 뚫고 들어가는데요, 콘크리트 기운이 조금만 있으면 뚫고 들어가 버려, 나무가. 그래서 뭔가 하면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바로 옥상 녹화 방수에 사용된 게, 옥상에 정원화 안 돼 있죠? 나무 심고 이런데 거기 방수, 이가 뿌리가 뚫고 드는 걸 방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아직 시험이 안 갔어요. 합성 고분자. 얘들이 좀 늦어. 내가 너무 앞서가요, 항상. 내가 미리 비전을 이야기해 주면 얘들이 나중에 내더라고.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 그리고 뭐가 도막 방수들이 있어. 자, 도막 방수는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레탄 도막 방수. 자, 옥상 같은데 녹색 페인트 칠하는 거 많이 보시죠? 그게 우레탄 도막 방수예요. 녹색 칠하는 거. 그리고 자, 백화점 같은데, 지하 주차장 같은데 가보면 약간 녹색보다 더 진한 색깔 칠해놓은 거 있죠. 그게 에폭시입니다. 에폭시계 도막방수입니다. 도막방수. 얇은 도료 막을 형성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멤브레인 방수법이다. 기억하세요. 멤브레인은 하나의 방수를 칭하는 게 아니라 얇은 불침수성 막이, 도막이든 시트든 아스팔트 루핑이든 이런 얇은 막을 형성해서,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 공사를 덮어 씌워서 한다, 이게 쉽게. 다른 재료 덮어 씌워서 하는 방수를 뭐다?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고 해요. 피막 방수,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방수 바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본 단계를 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면 힘드니까 이번에 자 넘깁니다. 204페이지. 자, 바탕 형상적인 측면에서 자 5번 6번이에요. 바탕 형상적인 측면에서 여기 5번 6번에 보면 오목모서리하고 뭐가 있다? 볼록모서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슬래버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철근 콘크리트 슬래버는 도면에 세 선을 끊어서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몇 선? 세 선 끊으면 이게 무슨 표시다? 철근 콘크리트 도면 표시기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슬래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굽혔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굽혔으면 여기 요 모서리가 무슨 모서리다? 오목 모서리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모서리? 오목.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면 여기가 볼록이. 그래서 요런 데를 오목 모서리라 할게. 오목 모서리. 그럼 여기는 무슨 모서리? 볼록 모서리. 여기를 볼록 모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목 모서리, 볼록 모서리. 제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오목 모서리, 여기 볼록 모서리입니다. 맞죠? 볼록 모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탕 처리를 할 때 오목 모서리 경우는 여기는 이제 바탕 처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를 어떻게 요 모서리 부분을 갖다가 아스팔트 방수일 경우는 삼각형으로 하라 이게. 아스팔트 방수일 때는 삼각형으로 처리를 해주자는 게 삼각형.
그래서 이제 이 시방서 내용이기 때문에 해설서는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줄게요. 왜 삼각형으로 하는가 하면, 삼각형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아스팔트 펠트는 루핑이 방수지거든.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처리해 주는 이유는 아스팔트 펠트 루핑의 꺾임을 방지하게, 이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마다 루핑에, 자, 나중에 두 가지 목적에 꺾임 방지하고, 꺾임 방지 개념과 꺾임을 방지하는 개념하고 시공의 용이성입니다. 부착력 좋게 해서 용이성. 이 두 가지 개념상 삼각형이에요. 직각으로 하면 공사가 힘들어져요. 꺾임 방지하고 아스팔트 펠트 루핑의 꺾임 방지 개념과 바로 시공의 용이성,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외의 방수 개념이 있죠. 이외의 방수는 자, 가급없이 완만한 면 처리를 한다. 가급없이 그럼 둥그스름하게 완만한 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이외에는 뭐 시트 방수든 토막 방수든 다른 방수든 전부 다 뭐다 가급없이 완만한 면 처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참 실수. 내가 아까 어지럽지매. 요거는 직각입니다. 내가 둥근 볼록못을 이야기하고 있네. 직각이고, 직각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방수는 전부 다 뭐다? 직각으로 처리하고, 요 볼록모서리가, 여기 가급없이 완만한 면 처리를 하네. 완만한 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 똑같아요. 볼록모서리는. 무슨 방수든. 요거, 그래서 이 오목모서리를 잘 봐야 돼. 오목모서리. 그래서 아스팔트만 삼각이고, 나머지 뭐다? 직각으로 처리를 합니다. 직각.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들 팬티. 애기들. 아들 팬티는 직각 팬티, 트렁크 팬티 잘 안 사주죠? 아들 팬티는 그 삼각 팬티입니까? 트렁크 팬티입니까? 삼각이 맞죠? 아는 삼각, 나머지는 직각 이렇게 외우세요. 삼각이래. 아스팔트만 삼각, 나머지 뭐다? 직각. 아직은 안 냈어요. 앞으로 낼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 1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공부해 놓으세요. 자,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바탕면의 표면 함수 상태 몇 퍼센트? 10%. 이게 건조 상태야. 10%가. 함수율 10% 이하가 건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수변 상태에 사용 가능한 방수 공법은 얼마 된다? 표면 30% 되죠? 자, 그래서 수변 상태는 지금 시멘트 계열이에요. 수변 상태는 시멘트 계열이에요. 시멘트계가 바로 수변 상태예요. 그럼 시멘트계에 해당이 된 게 시멘트 액체 방수가 있고요. 시멘트 액체 방수가 여러분들 어디에 하는가 하면 아파트에 적습니다. 욕실이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시멘트 액방. 과거에도 현재에도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고 있어요. 시멘트 액체방. 그리고 모르타르 방수가 있습니다. 모르타르 방수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원래는 차양 이런 데 해야 되는데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원래 베란다도 액방으로 해줘야 되는데 돈 더 간다고 모르타르 방수를 합니다. 두 개 차이점이 이게요. 비빔밥이 모르타르 방수고 정식 코스가 시멘트 액방이 되려 보시면 돼요.
시멘트 액방은 다른 재료를 여러 번 딱딱딱 해서 하는 거, 한 번에 비벼가 하는 거고. 나중에 조금 설명 들으면 아실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습윤 상태에서 하는 거는 몇 퍼센트? 함수율이 30% 이하가 되시면 된다. 그래서 건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방수는 10% 이하가 기본이다. 이게 아스팔트 방수든 시트 방수든 이런 거 종류 있죠. 도막 방수 종류 이런 거 전부 다 몇 퍼센트? 10% 이하예요.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가르쳐 줄게요. 자, 목재는 건조 상태가 10%가 아니에요. 목재는 나중에. 그래서 자, 근데 콘크리트, 시멘트 제품 원래 죽었던 제품들이죠. 살아있던 놈들이 아니잖아. 시멘트가 살아있던 놈이. 근데 목재는 살아있던 애들 죽인 거죠. 나무를 만들었죠, 맞죠? 그래서 왜 나 죽였냐고 18 해요. 그래서 목재는 함수 상태가 18%가 건조 상태.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 목구조를 잘 안 다루는데 다른 데는 막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르쳐 준 거야. 기본 건조 상태는 몇 번? 10%가 되는데 목재는 건조 상태가 18%가 건조 상태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아스팔트 방수에 대해서. 자, 제일 중요한 거 혹시나 요거 2개 정도, 함수 상태하고 2개 정도 다뤄준 거예요. 얘는 앞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방수 바탕에 대해서. 혹시 들어가면 잘 봐놓으셔야 돼. 자, 건조 상태에서 하는 건 10%입니다. 그럼 아스팔트나 우리가 여기서 했죠. 아스팔트 방수는 이건 전부 다 몇 퍼센트 돼야 된다? 멤브레인 방수는 시멘트 계열이 아니잖아요. 다 몇 퍼센트? 10% 이하의 공사해야 돼. 건조 상태에서. 자, 바탕이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된 방수층이 다 들떠요. 쉽게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파스 부착해봐요. 잘 붙어요. 땀 뻘뻘 흘리는데 파스 붙이면 바로 떨어지죠. 그거 같은 원리예요.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205페이지 아스팔트 방수가 나옵니다. 아스팔트 재료를 써서 방수 공사는 이 아스팔트 방수. 자, 먼저 재료가 먼저 나옵니다. 의외로 아스팔트 방수는 재료적인 측면이 있죠. 이걸 많이 다뤄요. 많이 다루는데 지금까지 시험을 다룰 때 아스팔트 방수는 206페이지 있죠. 그 4번 프라이머 개념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 펠트 루핑 있죠.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루고 있어요. 4, 5, 6에서 4, 5, 6에서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1, 2, 3번은 안 오네. 제가 왕따 시킨다 해서 그랬나? 내가 보기엔 거의 계속 왕따를 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방수에서. 먼저 아스팔트 방수는 멤브레인 방수법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입니다. 방수층을 여러 개를 공사하는 다층 방수법입니다. 다층이에요. 8층, 10층 막 이렇게 공사합니다. 그러면 이 아스팔트 방수에서 먼저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 인조 아스팔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조 아스팔트가 1번, 2번, 3번에 있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 블로운 아스팔트가 있고요. 블로운 아스팔트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있어요. 아스팔트 컴파운드. 자, 그러면 스테이트 아스팔트 있죠. 얘는 이미 뭔가 반액체야. 원유를 갖다 석유를 정제하다가 나온 찌꺼기의 시계. 끈적끈적 찌꺼기 반액체예요. 반액체 상태예요. 이미 상온에서.
그래서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딱딱하게만 해.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고체로 만든 거에 딱딱하게 변화를 준 게 블로운 아스팔트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럼 블로운 아스팔트는 이거는 반고체야. 딱딱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반고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재료상에서 아스팔트를 사면 이 아스팔트를 파는 거예요. 블로운 아스팔트를. 블로운 아스팔트. 그래서 이 블로운 아스팔트가 반고체가 되다 보니까 연하점은 높은데, 연하점이 높아요. 연하점 아스팔트를, 고체인 아스팔트 가열해서 녹는 액체로 되는 온도입니다. 녹는 온도가 연하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예요. 연하점이 그 연하점 높고, 그럼 딱딱하니까 외기라든지 태양이 비치는 외기나 이런 충격 저항력은 저항력은 이게 커요. 여기에 대한 외기나 외기 저항 능력이나 충격 저항력은 커요. 이런 것이 되는데, 근데 딱딱하면 유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겁니다. 딱딱하면 보통 유연성 떨어지죠. 근육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유연성 좋아요? 손현재가 유연성 좋죠? 체육 선수가. 그런데 손현재가 막 장미란 씨보다 역도 무기를 팍팍 들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블로운 아스팔트에다가 첨가한 거거든. 블로운 아스팔트에다가 이 동식물성 기름 있죠? 기름 유지하고 강분말질 첨가해서 좋은 강분말질 넣어가지고 만든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얘가 최고 우량품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가 했습니까? 저걸 만든 거야.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 있죠? 얘는 연하점도 높으면서 불에도 강해, 열에도 강해요. 그러면 태양이 비치면 옥상 온도가 70도씨 전후까지 올라가요. 복사열에 의해서. 그래서 옥상에서 계란 후라이면 익는다니까요. 삼겹살 구울 수 있어요, 여름에. 난 불이 없다. 그럼 옥상 바닥판에다 구우면 안 돼. 더럽죠? 더러도 구우면 돼. 싹 닦아가지고. 아니면 더러우면 알루미늄 호일 갖다 놓고 있죠. 거기다 구우면 되는데 알루미늄 몸에 나쁘다 했죠. 알루미늄 열을 가하면 이온화돼 나와. 절대로 그 프라이팬에 알루미늄 호일 깔아가 고기 굽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는 항상 모든 걸 다 강의해 주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 그래서 미리 제가 필로티 구조 이런 거 사지 마라 하고, 될 수 있으면 1층에 살지 마라 하고 다 해줍니다. 연하점도 보면서 침입도도 큰 거예요. 침입도가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스팔트 얼마나 딱딱하냐 모르냐.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도. 그러니까 침입도가 크다는 것은 원래 침 가지고 간입량을 측정해서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침이 잘 간입한다는 것은 물을 넣어야지 잘 침입해요? 딱딱해야지 잘 침입합니까? 물 넣어야 되잖아. 그럼 아스팔트 물 넣어야지, 유연성이 줘야지 쑥쑥 구석구석 잘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뭔가만 수축해도 어떻게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고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좋은 제품은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혹시나 오면 이리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아니면 침입도 가지고 낼 거야, 나중에.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일이 잘 안 올 거예요, 이제 아스팔트는 1, 2, 3번으로. 잘 안 올 거다. 지금까지 안 왔어요. 20회 치는 동안 안 왔다니까요. 내가 본 느낌 맞아요. 제가 계속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잘하면 침입도로 오는 것이지, 연하점이 이런 거까지 다루는 것이지. 그럼 옥상의 연하점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옥상에. 높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여름은 있잖아요. 올라오까지, 그럼 겨울에는 추워지죠. 그럼 겨울에는 아스팔트가 수축을 잘해야 되죠. 그러면 침입도가 커야지 수축을 잘하겠죠. 그래서 그럼 옥상은 침입도 크고 연하점 어떻게? 높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아스팔트 뭐가 나온다? 프라이머. 얘가 2번 냈습니다. 20회 때 이거 또 냈습니다. 자, 이게 초창기에 냈더니 다시 나오네. 제일 먼저 나왔던 거다.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바로 얘가 접착 재료죠. 다른 거 가지고 하니까 접착 재료가 필요하지. 이게 접착 재료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접착 재료인데, 이 접착 재료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있는데, 그러면 접착 재료니까 프라이머가 목적이 뭐 때문에 사용한 거다? 부착력 증가죠. 이거 사용 목적은 부착력 증가가 되는 거야. 접착력을 좋게 하는 거지. 부착력 증가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바탕은 시멘트 제품인데 아스팔트 부착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떨어지 나중에 보면 처음에 부탁해도. 다른 접착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십시오. 자, 위에 아파트 뭐 옥상에 도막 방사도 이 건물에 저 도료를 발라도 방수 도막에도 시커먼 거 바르죠. 아, 못 보셨구나. 색깔 칠할 때 먼저 시커먼 거부터 먼저 발라요. 시트지 부착해도 다 그때 다른 재료 가지고 방수 공사하면요, 먼저 프라이머 시커먼 거 먼저 발라요. 아스팔트 공사할 때도요, 끈적끈적 시커먼 액체 바르죠. 뿌려놨잖아. 그래서 그게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발에 붙으면 막 붙어야 잘 안 떨어져. 해먹죠. 막 비비고 그랬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피해가 가신 분은 관계없고 그래서 부착력 증가입니다. 근데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 만들 때 블루온 아스팔트 50% 하고 섞어서 액체로 만드는 게 휘발성 용제 50% 하고 섞어가 만든 거야. 그럼 얘는 뭔가 하면 신어. 여러분들 신너라고 하죠. 신너, 또 신나 이렇게 한 거죠. 이거 50도 50너가 만든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측면 낼 수 있다. 이 개념과 이 개념. 프라이머는 내면. (1번만) 가지고 물었어요. 지금까지 1번 가지고 2번 물었어요. 한 번은 부착력이 아니고 방수 성능을 자고한다 이렇게 물었고, 앞전은 바탕에 부착을 좋게 해서 만든 이 젤 프라이머를 찾는 걸 물었습니다. 프라이머.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 6번 아스팔트 펠트하고 루핑 나오죠. 이것이 바로 방수지예요. 방수지가 펠트하고 뭐가 있다? 루핑이 있어요. 아스팔트 펠트하고 아스팔트 루핑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은 다른 거 아니고요. 저겁니다. 만드는 공정을 여러 번 해서 두껍게 만든 게 루핑이고, 한 번만 한 건 펠트에 쉽게 이걸로 그 만드는 공정 꼭 몰라도 돼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네. 펠트하고 루핑의 차이점은 여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레깅스를 입는데 레깅스가 일반 레깅스가 있고 기모 있는 레깅스가 있잖아요. 누가 두꺼워요? 기모 있는 레깅스가 두꺼우면서 비싸죠. 그게 성능 좋은 거잖아. 남성분들은 군에 다녔으면 야상을 입었는데 야상 안에 깔깔이가 있는 야상이야, 깔깔이 뺀 야상이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누가 두껍고 좋은 재료다? 루핑이 두꺼워요. 좋은 재료예요. 두꺼운 거예요, 재료 중에. 일반 스타킹이야? 호탄력 스타킹이야, 이게. 쉽게. 그러면 시커먼, 그래서 두루마리 제품을 해놨습니다. 거기 해놨죠. 두루마리 제품으로 폭 1m, 길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펠트가 42m고 루핑은 21m 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루핑이 두꺼우니까, 맞아요? 많이 안 감기는 거예요. 얇을수록 많이 감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방수지예요. 방수지니까 얘가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거예요. 얘가 방수 성능을 좌우해요. 방수지가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데, 그럼 아스팔트 펠트 루핑에 대해서 일단 겹치는 방법은,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겹침에 대해서, 겹침은 첫째 어떤 겹침이 있는가 하면 직교형 겹침이 있고, 직교형이 있고, 평행형이 있고 비늘형이 있습니다. 비늘형.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직교형이 얘가 방수상 가장 유리합니다. 방수상. 공사에 유리하는 게 아니고 방수상 가장 유리한 게 이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평행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평행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장판집 갈 때 평행으로 까는 거고, 벽지 공사 평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깔고 이렇게 쭉 까는 게 이게 뭐다? 평행형이에요. 평행형. 이렇게 깔아가는 게. 그래서 평행이 일반적이고 비늘형은 가장 약하면 물고기 비늘처럼 붙이는 게, 한쪽만 붙여가는 게 비늘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겹침을 이렇게 하고, 겹친 길이. 자, 두 번째 겹친 길이는 조건 안 주어지면 겹친 길이는 무조건 100mm 10cm입니다. 10cm. 겹침은 기본적으로 방수의 겹침 기본 10cm, 100mm가 기본이에요. 방수의 겹침에서 기본이. 자, 기억하시고, 그럼 공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사지붕이 있었어요. 그럼 기본 원칙은 이거죠. 특별히 원칙은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착하고 나서 이렇게 부착했죠. 이렇게 공사해 나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렇게 공사해 나가네. 아래에서 어느 쪽으로 위로 공사를 합니다. 이때 겹침은 얼마만큼 겹쳐라? 몇 미리? 100mm 겹쳐라 이 뜻이. 이래야지 물이 흘러내려오죠. 맞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겹칠 때, 부득이한 경우 항상 예외는 두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공사를 어떻게 해내려왔다? 위에서 아래로 할 때, 부득이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부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다. 아래로. 이럴 때는 부착을 이렇게 해내려오면, 이렇게 부착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빗물이 새기가 쉬어버리죠. 아닙니까? 이렇게 부착하면. 그럼 이럴 때는 겹친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 겹친 길이는 부득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부착할 때 있죠. 이때는 150mm 이상 겹쳐야 돼요.
추가로 좀 더 해야 된다. 50mm 이상 더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부득이하게. 자, 그러면 기본이 얼마라 했어요? 100mm다. 기본은 100mm로 간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아스팔트, 펠트와 루핑에 대해서 자, 이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세요. 펠트와 루핑. 그리고 자, 얘는 무슨 제품이니까 두루마리 제품으로 나와요. 두루마리 제품이니까 두루마리 제품은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된다?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서 보관이 들어갑니다. 빨딱 세웁니다. 눕힌다, 세운다?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석고판이나 합판 같은 건 어떻게 눕혀줍니다. 그런데 얘는 아스팔트의 펠트나 루핑 이런 두루마리 제품은 다 세워야 됩니다. 눕히는 건 합판 같은 건 눕혀요. 석고판 이런 거는. 명심하자. 석고판을 세워놓으면 휘어버려요. 합판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거는 눕히고, 눕힐 게 있고 세울 게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13회 때 한번 세우느냐 눕히냐 이거 한번 장난쳤습니다. 두루마리 제품은 기본으로 세우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옛날에 저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왕한테 가는죠. 황새한테 가는 상소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두루마리죠. 옛날에. 가는 눕혀서 가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침입도 나오죠. 침입도에 대해 용어에서 모체 아스팔트 침입에 들어가는 비율로서 25도씨 100g 줄을 5초 동안 누를 때 0.1mm 들어간 걸 침입도 1로. 그래서 실제 침 가지고 간입량을 측정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침입도라고 한 거예요. 그럼 침입도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뭐하다? 무르다 이거죠. 액체에 가깝다. 침입도가 작을수록 아스팔트가 딱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아스팔트 양부 판별하는데 책까지 양부 판별한다는 것은 좋으냐 나쁘냐 있죠. 양부 품질을 좋은가 나쁜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양부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침입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하점 가열에서 녹는 온도가 바로 뭐다? 네, 그래서 그 옆에 아스팔트 가열하여서 액상의 점도에 도달할 때 온도를 연하점이라 해요. 그럼 앞에 건 제가 쉽게 써놓고요. 뒤에는 사전적 개념을 의미를 써놓은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려드리는 걸로 기억을 한번 해 놓으세요. 제가 지금 그릴게요. 그리는 걸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스팔트 공사할 때는 자, 이렇게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구조체가 있습니다. 구조체가 있으면 이겁니다. 아스팔트 방수나 이거는 방수 재료하고 구조체 재료가 틀리잖아. 맞죠? 자, 그럼 콘크리트하고 시멘트 액방 같은 시멘트 제품이죠. 자, 같은 제품일 때하고 제품이 달라할 때 틀려요. 바탕 처리가. 그러면 다른 재료를 부착하면 바탕이 평화하게 잘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멘트 제품일 땐 바탕을 거칠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같은 재료일 때는 거칠게 가지만 무슨 재료가 달라지면 평화해야지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전봇대에 하도 광고지를 붙이니까 못 부착하라고 오돌토돌하게 해놨죠. 맨뜻하게 해놨지. 옛날 전봇대에 자꾸 부착했죠. 옛날 전봇대에 부착한 게 뭐 제일 많이 부착했습니까?
방 새놓은 거 제일 많이 붙었죠. 맞지? 그거 붙고 그다음에 가위 붙고 있죠.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 불조심이 붙었었어요. 포스터가. 아, 그래서 바보 형제가 지나가면서 있죠. 전봇대 보고 있죠. 세자적 기선 불조심했고 있죠. 내자적 기선 뭘로 해놨어요? 또 불조심 이렇게. 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자, 이 바탕이 있어요. 그럼 바탕이 부착을 잘하기 위해서 바탕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바탕을 평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바탕 처리 공사를 먼저 합니다. 바탕 처리. 아까 바탕 처리할 때 오목모서리 했죠.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만 뭐다? 삼각형. 나머지는 직각이라고 했죠. 볼록모서리는 어느 방수든 각 없이 완만한 매치하면 된다 했죠. 바탕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 바탕 처리를 평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탕 처리를 하게 되네. 바탕을 평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탕 처리를 합니다. 그럼 바탕이 건조가 되고 나서 공사해야 돼. 이때 바탕은 처리했을 때 건조 상태가 몇 프로 이하가 됐을 때 하락했어요? 10% 이하가 됐을 때, 자, 우리가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를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아스팔트 방수를 공사를 한다는 게, 여기에다가 이걸 공사해 놓고 두 번째로 아스팔트 방수청 시공을 하는 게, 방수청 시공을 하는데,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입니다. 그래서 자, 그건 다 틀려요. 그래서 저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거 가지고 하는 건 페이지, 저거 잠깐만요. 210페이지 잠깐 보세요. 페이지 21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제일 자주 보행용 전면부 접착법에서 A종이 있죠. A종. 이거 가지고 공사할게요. A종. 제일 자축 있는 거. 1층서부터 10층까지 있는 거 있죠. 이거 가지고 공사할게요. 지금 이걸로 공사합니다. 방수청을. 보행용 전면 접착 공법 A종 가지고. 왜? 여기 교수들은 나오면 처음에 거 가지고 많이 내는 경향이 없거든, 거의. 그래서 이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그 언제 다 할래요, 지금?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청 시공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10층 방수가 A종 가지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아스팔트 방수청 시공할 때 먼저 1층을 뭘로 공사한다? 접착제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스팔트 뭐 가지고 먼저 바르나?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는 거예요. 프라이머를 먼저 바릅니다. 접착제를 먼저 발라주는 거야. 이거는 0.4kg 면적당 0.4kg를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2층에 뭐라는가 하면 아스팔트를 도포하는 거야. 아스팔트를 까는 거야. 도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3층에다 뭘 넣어준다? 방수지를 공사하는 거야. 아스팔트 펠트를 까는 거야. 그럼 펠트하고 루핑 제품 중에 누가 더 좋은 제품이라 했어요? 루핑이 좋죠. 그래서 우리도 두꺼운 걸 속옷을 입어요? 얇은 걸 속옷을 입어요? 한번 해봐요. 5리틀, 거이틀로 된 걸 팬티 입어봐요. 어떤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가 입어보세요. 그래서 아스팔트 펠트를 먼저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층에 다시 뭐 한다? 아스팔트. 이거 반복하는 거야, 아스팔트하고. 그 다음에 5층에 아스팔트 뭐다? 루핑. 여기서부터는 루핑을, 그거는 전면 접착 보행용은 이걸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펠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 루핑을 하고, 그리고 6층에 다시 뭐다? 아스팔트. 그럼
짝수층들은 전부 다 뭘로 간다? 아스팔트로 가요. 짝수층 전부 다 아스팔트입니다. 짝수층은. 그리고 다시 방수지 또 까는 거예요. 7층에 홀수층에. 그럼 홀수층 1층만 프라이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수지 까는 거야. 루핑 깔고 그 다음에 8층에 다시 아스팔트 도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9층 다시 뭐 한다? 아스팔트 루핑하고 10층 뭐 한다? 아스팔트 도포. 이런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층 방수인데 그러면 이걸 줄여가지고 이걸 아스팔트 사이에다가 방수지를 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겹 조립 방수라고 돼. 사겹 조립 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사겹 조립. 자, 그래서 우리도 삼겹살도 지방층이 몇 겹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죠? 오겹살은 지방이 더 많이 찐 거죠. 자, 이렇게 공사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거예요. 짝수층은 전부 다 아스팔트를 깝니다. 홀수층에 1층만 접착제 바르고 나머지가 방수지 넣는 거예요. 자리공사.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누름층 공사를 합니다. 보층 공사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방수층이 들뜸을 방해 누름층 공사를 하는 거예요. 누름층. 이때 누름층은 콘크리트로 거의 많이 합니다. 콘크리트로. 콘크리트로 눌러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잖아. 그럼 균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신축줄로 두는 게 콘크리트 사이사이다. 일정관계로. 그리고 나서 마감층 공사가 들어갑니다. 마감층. 공사가 까다롭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범잡고 까다롭다는 게.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점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겁니다. 방수층이 파괴돼도 어디로 파괴되는지 원인 파악이 힘든 거예요. 하도 층이 많아서 어디로 물이 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공사할 때 다 걷어내야 돼요. 원인을 모르니까. 특히 애기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아파? 말 못할 때 응애 올 때 한장하죠. 원인을 모르잖아요. 얘도 알아서 어디로 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해가 여기 하면 돼. 아까 삼각형 했죠. 맞아. 5분 모습이. 이것도 어디로 누수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208페이지 시방서 몇 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나오죠. 바탕에 충분히 청소한 다음 소리나 롤러드 뿜치기 등에서 시공 범위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키면 되는데 이때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면적당 몇 킬로? 0.4kg를 정확히 씁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 온도 있죠. 뒤에 책까지 접착력 저하 방지에서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아스팔트 가열해서 해야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209페이지 루핑 붙임에 대해서 나왔죠. 볼록 오목모서의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폭 300mm 스테치 루핑을 시공해서 균등하게 덧붙임한다. 미리 덧붙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평면부 루핑이 나중에 부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부분 보강이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옷 입을 때 특수부 옷 먼저 입고 그것도 넓은 걸 나중에 입죠. 전체 감싸는 걸.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입어보아요. 바지 입고 거기다 팬티 입으면 좀 민망하죠. 오늘 그렇게 입고 오셨으면 온 화제거리가 됐겠죠. 그래서 먼저 보강이 먼저 선행되고 나중에 평면부는 진행돼야 된다. 1번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겹침은 얼마가 기본이라 했어요? 거기 4번에 나오네. 자, 일반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러 붙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때 루핑 겹침폭 길이 방향 다 몇 미리? 100mm. 자, 방수는 모르면 뭐가 원칙이다? 100mm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5번 보세요.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흐름을 고려해서 물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붙이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거야. 근데 딱 자, 거기 해놨죠? 부득이하게 알아두세요. 뒤에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일 경우 루핑 겹친 길이는 얼마? 150mm가 되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쉽게 올린 부의 루핑이 평면부 별도로 해서 붙이는 경우 평면부 루핑 붙이기 후 그 위에 50mm, 150mm 정도의 겹침폭을 두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가 나와요.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제품이 같은 제품이잖아요. 맞죠? 콘크리트 구조체도 무슨 제품이다? 시멘트 제품인데, 현재 뭐도? 방수도 시멘트 제품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멘트계 방수입니다. 그럼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재료를 무엇을 쓸 것이다? 재료가 방수액이 필요하고, 방수액이, 그리고 방수 넣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라고 합니다. 페이스트를 풀이라고도 합니다. 풀, 시멘트 풀. 그럼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했다는 거예요. 방수액 넣어서 보통 반죽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인데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이거 가지고 소정 해수를 방수하는 게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럼 시멘트 액방은 자, 이렇게 됩니다. 구조체가 있다. 욕실 방수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아, 시끄럽죠. 욕실 공사하면. 윗집에서 공사하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조용했어요. 다 걷어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타일 것도 다 걷어내야 되죠? 그리고 보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는가 하면 심한 요철이 있다. 움푹 패인 거 이런 거만 땜빵지 바탕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는 바탕을 골라주게 됩니다. 바탕 처리합니다. 너무 심한 요철이 있는 경우 있죠. 움푹 패거나 이랬을 때는 바탕 처리를 합니다. 그럼 바탕에 아까 함수율이 몇 프로 이하에서 작업한다? 30%. 건조 상태는 다른 방수라 했죠. 멤브레인 방수들은 건조 상태 10% 이하고, 얘는 시멘트 액방 수변 상태에서 방수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 바탕이 건조하면 물추김을 반대로 해줘야 돼. 얘는 바탕 건조하면 물추김 해야 돼. 수변 상태 30% 이하에서 공사해야 되거든. 그럼 바탕 정리를 하고, 이때 바탕은 수변 상태에서 해야 된다. 수변 상태 몇 프로? 30% 이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방수 가지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먼저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방수액이 구조체 구석구석 다 찾아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갖다가 바릅니다.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하고 뭐를 반죽했다? 물을 반죽했거든. 그럼 시멘트 페이스트 균열이 쫙 가야 돼. 그래서 응결 촉진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 빨리 굳으라고. 빨리 굳어야지 빨리 균열이 가잖아. 응결 지연제는 응결 느리게 하는 거고, 응결 촉진제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탓을 할 때는 응결 지연제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응결 촉진제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지연제를 해야죠. 그래야지 탓을 할 때죠. 빨리 안 굳으니까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방수죠. 방수니까 하루 하고 집에 가야 돼. 하루에 하고. 그럼 시멘트 페이스트 바르고 그 다음에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거야. 다시 방수액 침투시키고 사이사이로. 그럼 일부러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죠. 유도를 시켜가지고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갈라지라 이거야. 자, 그리고 나서 뭘로 마무리하면 방수 모르타를, 시멘트 모르타를, 방수 모르타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한 공정이에요. 방수 모르타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1공정이에요. 그럼 2공정을 또 하게 됩니다. 2공정. 2공정은 1공정 반복으로 하면 된다. 반복. 1공정 반복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다음 공정을 위해서 이 바탕은 거칠게 해야 된다, 평활하게 해야 된다? 요 바탕 거칠게 해야 돼. 요 거칠게 해야 돼. 그게 부착력이 좋잖아. 그럼 당연히 이 바탕도 거칠게 한다, 평활하게 한다? 거칠게 한다. 거칠게 해야 돼. 같은 시멘트 제품이니까.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입니다. 얘. 자, 이 모체 구조체 이 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조체 조성에 주의해야 돼. 조성에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런가? 모체가 균열되면 방수층도 균열 가는 거야. 얘가 방수층이 신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멘트는 신축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균열 갈 수밖에 없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한다? 신축줄로 나중에 두면 되는 거예요. 크면, 방수면적이 크면. 자, 이렇게 이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된다. 그럼 이 구조체를 잘 공사하면 방수가 얼마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방수가. 그래서 전 처음에 관리사 강의 일어나 깜빡 놀랐어요. 시멘트 액체 방수가 수명이 3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분이 3년 만에 샜는가 봐, 책 쓴 사람이.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만 가르쳐줄게요. 왜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의 걸 사야 되는가 하면 좋은 회사들은 좋게 해줘요. 집장사들은 대충 해줘요. 그래서 빌라 빌어야지 사야지 빌라라 하잖아. 빌라는 정비사업이 들어가기 전 단계 정도 되면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 그 상태에만 빌라를 사는 거예요. 빌어야지 사준다 해서 빌라야. 좋은 밥부터 사면 절대 안 돼. 빌라는 누가 많이 지어요?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짓죠. 그러니까 구조체를 똑바로 공사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누수 생기는 거예요. 왜? 화장실은 무슨 방수로 간다? 물을 계속 쓰잖아. 그래서 수변 상태에서 좋은 시멘트 액방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 회사를 사면 잘 안 새. 근데 빌라를 사면 새. 심한 데는 입주했는데 그 해에 누수가 돼. 이제 이유를 알겠죠? 뼈대 공사를 누가, 자, 이겁니다. 굴지 회사가 아파트 한 개만 붕괴되죠?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분양 신청이 들어갈까요? 동아건설이 한 방에 갔잖아요. 성수대교 붕괴로, 맞아요? 자,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공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공사가 아스팔트 방수 비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그리고 이겁니다. 얘는 균열감은 보여요. 근데 문제가 욕실에다가 그대로 보면 안 좋잖아. 그래서 타일을 마감해 놨잖아. 맞죠? 그래서 어디로 새는지 몰라. 다 두드려 깨야 돼요. 바탕 구조치 나올 때까지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드르륵 하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전음도가 크니까 소음이 엄청 전달되죠? 드르륵 하니 그래서 공사한다고 미리 공고문 다 붙여 동의 받잖아. 동의 받아오라 해, 동의 안 받아오라 해. 그럼 동의 받기 싫으면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죠? 맞아요? 인테리어 사람한테 우리 동의 받아 돌락하면 되지. 그 조건은 인테리어 하면 되지. 방수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거 하는 사람한테. 직접 받기 힘들면, 거기 있죠? 본인들이 동의 좀 받아가 할래요? 그럼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수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시고, 그래서 얘는 국부적인 수리도 합니다. 그만, 쉽게 소규모 건물에 많이 쓴 거야. 소규모 건물 있죠. 단독주택 기본 같은데 시멘트 액방을 했거든, 옛날에 다. 지금 도막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얘는 균열감은 눈에 보여. 아파트는 타일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마감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럼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균열이 거기만 국부적인 보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사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알아두실 것이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온 게 있죠? 3번 가지고 냈었습니다. 3번 가지고 2번 냈고요. 그래서 신축이었기 때문에 신축 줄런두라는 거 그거 가지고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4번에 공정의 마지막인 이 방수 모탈, 시멘트 모탈을 이게 보호 누름을 하면 되는 거야. 같은 제품이니까.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보호 누름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품이 달라지면 이걸 보통 합니다. 자, 아스팔트 방수는 제품이 같은 제품이 다른 제품이 바탕하고 자르죠. 그럼 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제품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같은 시멘트 제품이니까 부착력이 좋죠. 그러니까 별도로 보호 누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수청 시공 순서 그 해놨죠. 방수액 먼저 침투시고 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액, 모르타르 이 순서로 가면 돼. 이걸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2번 해야 돼. 한 번 하고 가면 야매야. 한 번 하면 야매예요. 몇 번? 2번 해야 돼.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린 게 정상. 자, 이 날씨에 따라 틀리거든. 나중에 이겁니다. 함수율 30% 정도 되면 와서 한 번 더 해야 돼. 이 모르타르가. 무슨 말이죠? 이 함수율 30% 되면 한 번 더 와. 그럼 그 사람들이 대충 알아. 이 정도 날씨에 방수공사 하도 해봐가지고 2번 와서 해줘. 우리 촌에 방수하는데 내가 방수하라 했거든. 축축하니까. 방수하라 했는데 바닥에 우리 방수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했지. 아들이 방수 전문가라서 2번 하락하던데 이런 말만 하락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온다 하고 갔대. 그래서 한 번 더 했다. 하나도 안 세잖아. 그 전에 막 자꾸 공사만 맨날 날린 공사만 해놓는 거야. 그래 이제 안 되겠어. 그게 2번 하라고 시기가 났습니다. 미리.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멘트 액체용 시방서 부분이 있죠? 시방서 부분에서 좀 봐두실 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212페이지, 방수 냈기 때문에 간단히 보세요. 지문 쓸 걸 대비해서. 거기 3번 있죠? 제일 위에 있죠? 몇 분, 20도씨에서 45분 정도가 적다가 합니다. 그리고 방수청 발음에 나오는데, 자, 쉽게 이거죠. 바탕 상태가 너무 문제가 되면 평탄하거나, 아니 힘이나 뭐 단차, 들뜸, 레이턴스 있죠. 이런 취약 부위가 있으면 우리가 저걸 없는 걸로 한다. 그래서 거기 바탕 정리를 해주라 이게 바탕 처리 2번에 해놨죠. 곰보나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있죠. 바탕 처리해주고 공사 잘했으면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 곰보라든지 뭐 콜드 조인트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탕 처리 공사를 해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네. 3번에 바탕이 건조할 경우 시멘트 액체 방수의 내부의 수분이 가득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했죠. 아까 이거라 했죠. 얘는 무슨 상태? 수분 상태. 30%에서 방수 공사를 해야 돼요. 물로 축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방수는 건조 상태에서 하라 했죠. 그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6번에 보시면 자 겹쳐 바르기는 얼마? 100mm. 6번, 7번 다 100mm예요. 뭐 하여튼 겹침폭 나왔다. 겹침 나왔다. 그럼 다 얼마? 100mm. 우리 방수에 겹치면 뭐 하여튼 이래저래 기본 100mm가 기본이라 했죠. 100mm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자, 각 공정에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에 미장 바를 때는 솔 또는 빗자루 등을 거칠게 마감한다. 맞죠? 이거는 뭐 때문에 부착력 증가입니다. 부착력 증가해서 거칠게 해주라 이겁니다. 보시고 213페이지 토막방수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